저는 10년 동안 한 분을 돌봤습니다. 황철수 회장님. 90세의 나이에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죠. 그분의 가족들은 저를 간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날 법정에서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았던 황희주 씨는 흐느꼈습니다. 회장님의 둘째 딸이자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분이요. 이 이야기는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효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가 외면했던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황 회장님을 만난 건 2014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나온 회장님은 혼자 걷지도 밥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40대 초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간병인 일은 힘들었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유정 씨, 이분은 황철수 회장님이십니다. 재벌가 출신이시고 자녀분들도 모두 성공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힘드신 상태예요. 소개해 주시던 병원 관계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은 흐렸고 입가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돌보게 될 간병인이에요. 저는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셨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회장님의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회장님의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황민호 씨, 둘째 딸 황희주 씨, 셋째 아들 황민재 씨,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대기업 임원, 희주 씨는 변호사, 민재 씨는 의사였습니다. 간병인 분이시죠?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연히 잘 모셔야죠. 돈 드리는 거잖아요. 희주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투에서 저는 이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닌 고용인일 뿐이라는 것을요. 희주야, 그렇게 말하지 마. 민재 씨가 누나를 말렸지만 희주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우리가 월급 주는 거 맞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이런 대접은 익숙했으니까요. 회장님을 돌보는 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장님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90세의 몸은 가벼웠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은 미역국이에요. 맛있게 드셔야 해요. 저는 한 숟가락씩 떠먹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회장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정. 어느 날 회장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민호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췄고 민재 씨는 분기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희주 씨는 가장 자주 왔지만 그때마다 저를 대하는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간병인 씨, 아버지 약은 제때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책임질 거 알죠? 책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챙기고 물리치료를 도왔고
밤에 깨시면 옆에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이들은 어디 갔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 자녀분들은 바쁘세요. 곧 오실 거예요. 바쁘구나. 다들. 회장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눴다고 가족일까? 아니면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 2019년 회장님을 돌본 지 5년째 되던 해, 회장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씨, 우리 아버지 유산 문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는데. 희주 씨가 찾아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럴 리가요. 5년 동안 매일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유언장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런 건 제가 알 바도 관심 가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회장님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회장님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셨고 자녀들에게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유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문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간병인한테 감사? 돈이나 받고 일한 사람한테? 희주 씨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진정해. 아버지 뜻이잖아. 민재 씨가 말렸지만 희주 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우리보다 간병인을 더 생각한 거잖아. 그날 이후 저와 가족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습니다. 2020년 겨울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있었고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고맙네, 유정. 그 말씀이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인사만 드렸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저는 그저 고용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한 달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정 씨, 황희주 변호사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희주 씨가 차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유정 씨,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큰 금액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동안 간병비로 받은 돈 말이에요. 계산해보니 1억 4천만 원이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입니다. 월급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는 당신이 아버지를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용이라고요? 10년 동안 밤낮 없이 회장님을 돌본 게 이용인가요?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을 했는지. 결국 희주 씨는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간병비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회장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매일 기록했던 회장님의 상태, 약 복용 시간, 식사 내용, 물리치료 기록, 모두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남긴 편지들도 찾았습니다. 유정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외로웠을 겁니다. 회장님이 손수 쓰신 짧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2021년 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희주 씨의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는 10년 동안 총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반 간병인의 평균 급여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간병만 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의 일상 전체를 책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물리치료를 도왔습니다. 밤에는 이 시간마다 깨서 회장님 상태를 확인했고 응급 상황에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명절이나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받은 돈에 대한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외롭지 않도록 매일 대화를 나눴고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드렸고 가족들이 오시지 않을 때는 제가 곁을 지켰습니다. 희주 씨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용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간병인이었을 뿐입니다. 원고께서는 아버지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습니까? 바빴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갔습니다. 피고는 매일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희주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고께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가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1억 4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회장님의 셋째 아들 민재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희주 씨와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정 씨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보다 아버지를 더 잘 돌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는 유정 씨 손만 찾으셨습니다. 저희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유정 씨는 알아보셨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증언에 희주 씨가 발끈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판사가 정리를 시켰고 민재 씨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간병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돌봄 노동은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노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24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극도로 소모적인 일입니다. 피고가 받은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10년 동안 24시간 간병을 했다면 1억 4천만 원은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그 증언이 재판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저는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들, 저는 10년 동안 황철수 회장님을 돌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님은 제게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명절에는 용돈을 주시며 딸을 잘 돌보라고 하셨고 제가 아플 때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실 때는 손을 잡아드렸고 외로워하실 때는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효도란 무엇입니까? 피를 나눴다고 효도일까요? 저는 회장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회장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효도가 아닐까요? 2021년 가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유정이 받은 1억 4천만 원은 정당한 대가로 인정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봄 노동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며 피고가 제공한 헌신적 간병은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노동을 폄하하고 효도를 혈연으로만 한정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 후 희주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정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희주 씨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일기를 읽었어요. 아버지가 당신 얘기를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저희 얘기보다 훨씬 많았어요. 희주 씨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효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들이고 좋은 간병인을 구해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효도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 했더군요. 희주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희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다시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80세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도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요. 제 재판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 많은 간병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정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들이 저를 울렸습니다.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1년 후 희주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정 씨, 제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후회되어서요. 이제라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희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분명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유정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바꿔줬어요. 어느 날 제가 돌보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유정 씨, 왜 이 일을 하세요? 힘들잖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유정 씨. 효도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효도는 계산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지금도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그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일. 그것이 제 삶의 의미입니다. 1억 4천만 원. 그 돈은 제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한 일이 인정받았다는 것. 돌봄 노동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효도는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황철수 회장님, 지금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신가요? 저는 회장님께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법을요.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돌봄의 가치를 알아주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